자, 첫 번째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정말 가장 베스트죠.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고객님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미용실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이미 역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인구 증가는 이미 2032년까지는 힘들어 보여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이시면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인구수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수가 증가해서 고객수가 증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유일하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3개월에 한 번씩 미용을 간다고 하면 그걸 2개월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도록 이 방문 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발 관리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을 마케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두피 관리, 탈모 등을 추가한다던가, 이렇게 헤어 서비스를 통해서 단순히 파마, 펌, 커트, 염색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찾게 만드는 것도 수요를 증가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미용실 같은 경우에 공간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뭐 종합 뷰티 케어라던가 아니면 카페, 뭐 약간 서점, 아니면 샵앤샵 같은 경우를 추가를 해서 고객님들이 우리 샵에 방문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든 미용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수요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용 단가죠. 사실 지금 평균 소비가 한 5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소비하는 비용을 6에서 7만 원, 뭐 진짜 가능하다면 8만 원까지 올린다면 그래도 방문하는 고객 수가 적어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건 가장 힘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상 미용 가격 올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치킨 가격 인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명분 없이 가격을 인상을 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고객들이 3번 오던 걸 2번으로 줄여버리면 가격을 올려도 전혀 의미가 없게 되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면, 지금도 많은데 셀프 제품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고객들이 좀 부담인데 그냥 집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수요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용 단가를 올리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지 고객님들도 설득이 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단가를 올리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건, 왜냐면 미용실 구조상 공급이 더 많습니다. 이 경제 그래프에서 배우면 공급과 수요 곡선이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 미용사들이나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고객들의 인식을 전환을 해서 현실적인 미용 단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미용에 대한 현실적인 단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캠페인이나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슬픈 이야기지만 구조조정입니다. 슬프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면 일단 미용실 수가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살아남지 못하는 미용실은 결국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미용업을 하시는 미용인이 이제 새로운 살아남은 미용실에 취업을 하는 구조가 되겠죠. 이게 아무래도 시장의 원리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시장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제가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 현재 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과 대안을 같이 공론화하고 이야기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타 업종에서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찾아보고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과 고민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괜히 요즘 공유 미용실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용실처럼 굉장히 치열하고 생존해야 하는 업이 요식업이거든요. 요식업에서는 요즘 그 공유 주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배달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하나의 주방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나를 임대를 해서 뭐 20평짜리 임대를 해서 거기에 치킨도, 피자도, 뭐 한식도 이렇게 같이 주방을 사용하면서 매출을 내시는 겁니다. 왜냐면 매출 자체를 올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이 많아지니까 요식업이 그 공유 주방 형태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용 역시도 경쟁이 굉장히 요식업만큼 치열하니까 이 공유 미용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유 미용실을 어떤 업체가 공유 미용실 플랫폼을 만들어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배달의 민족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에, 배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간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좀 더 증가하는 효과 플러스 수수료가 생기겠지만, 미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플 예약이 생긴다고 해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업체에서 공유 미용실 플랫폼을 만들어서 만약에 시장에 푼다면 어쩔 수 없게 폐업을 해야 되는 미용실들이 뭉쳐서 공유 미용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창업이 좀 부담스러운 미용사들이 공유 미용실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럼 또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플랫폼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엔 많은 비용과 많은 이벤트를 하면서 혜택을 주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강자가 되어서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달 관련한 어플을 보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운영이 힘든 미용사분들을 어떻게든 같이 합의하에 공유 미용실 형태로 여러 원장님들이 그냥 각자 고객들을 받으면서 한 미용실에서 운영하는 게 이 미용실 그 수가 증가하는 이걸 조금 줄이고 현실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결국 미용실을 생존시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각 지역을 다니면서 힘든 미용실들을 찾아가고 거기 힘든 미용실들을 좀 이렇게 설득하고 합의하게 해서 고정 비용을 줄이는 공용 미용실을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게 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미용 시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게 해보자라는 생각은 공유 미용실이라던가 아니면 미용실 단가 또 좀 더 고객님들께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미용 인식을 개선하고 많은 고객들이 조금 더 미용실에 자주 찾아오셔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문화 이런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말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공하는 미용실에 대해서 강의 아닌 강의를 찍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생존하는 미용실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말 전국의 미용사 분들, 또 미용실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정말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고 이 자료가 정말 절망을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좀 그래도 한다면 열심히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미용인들 정말 많이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미용실 트렌드 그리고 생존하는 미용실의 3가지 액션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